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이로써 남북 간의 연결도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요.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한반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오늘은 그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김경일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파주 지역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뭐 여기다가 또 오물풍선도 계속 날아오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데 이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뭐라고 했나요? 그때 이제 대부분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방송으로 인해서 이제 파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걸 대변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파주 시민은 남북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네. 직접 통화를 했을 때도 김경일 시장이 저에게 가장 먼저 언급을 했던 게 이 국내 유일한 DMZ 마을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 그리고 민통선 안에 있는 통일촌 그리고 해마루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부터 꺼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요, 파주시가 힘든 부분은 이제 대성동 주민들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다음에 확성기도 지금 고출력 확성기로 좀 바꿔서 그 소리 데시벨이 80데시벨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24시간 이걸 틀고 있고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예전처럼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 울음소리라든가 금소금 같은 그 소리라든가 뭐 기이한 소리가 계속 나서 이게 언제까지 좀 버틸 수 있을지도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대성동 주민들은 그 이주 대책까지 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방송이라는 게 대남 방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대남 방송. 북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틀고 있는 방송. 네, 그렇습니다. 여기 까마귀 울음소리 이런 걸 튼다고요? 뭐 기계음, 까마귀 울음소리, 날카로운 소리. 그래요? 네, 다양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 지금 2주 대책까지 요구할 정도면 지금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24시간 내내 소리를 틀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네. 많다고 하고요. 예. 게다가 민북 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광인데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위축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대북 긴장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그 민통선 안에 관광객이 급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생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여기 오면 한국에 오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데가 지금 이 임진각이나 여기 민통선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파주 경제도 이게 장기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보관광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한 적이 있잖아요. 네, 바로 하루 만에 재개를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재개를 했을 텐데 군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입을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해서 좀 빠르게 조치를 해준 거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 이번에 중단된 DMZ 평화관광 같은 경우는 제3땅굴부터 도라전망대 그리고 통일촌 직판장까지 돌아보는 안보관광 코스인데요. 네. 중단된 지 단 하루 만에 관광객이 25% 줄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치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숫자인 건데요. 이 관광 외에도 이 민통선 같은 경우는 영농인 출입이 금지되기도 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농사철을 지나서 추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렇죠. 농사는 또 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오물풍선 피해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액만 1억이 넘습니다. 1억 3,620만 원인데요. 이게 파주시에서 발생한 파주시. 피해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근데 더 걱정인 게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인 만큼 이제 기폭 장치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산이 이제 건조해지다 건조해지기 보니까.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대북전단 살포만큼은 철저하게 막아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북한이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파주나 김포, 연천 같은 경우는 위험구역으로 선포를 한 상황인데요. 예. 단속과 동시에 적발이 되면 형사 입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상황이 파주시 그 기초단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차피 불안에 계속 떨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4시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예. 특히 접경 지역에 거주할 경우 군사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거나 또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송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대북전단 살포부터 오물풍선 그리고 대북방송 또 지금 대남보복방송 현재 남북 연결도로까지 폭발을 한 상황인데 단계적으로 굉장히 긴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유사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접경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누가 지켜줄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불안감을 달래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 예. 거죠. 이런 맥락에서는 파주시가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 꼭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 이게 작게는 52만 파주 시민의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네. 크게 보면 우리 5천만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저 국감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안 보내고 안 받으면 간단해요. 그걸 왜 이 긴장 관계를 왜 계속 높여가는지를 참 모르겠고요. 네. 이 부분들은 서로 이게 쓸데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을 지금 기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입장이고 그 현 상황에서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긴장 고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무인기가 뭐 평양 상공에 떴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북한에서 지금 그 국경선 인접부대 네, 뭐 지금 그 사격 태세 갖추라고 지금 지시까지 내렸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인데 네, 파주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오늘 이제 하나의 사례로 파주시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접경 지역은 사실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데 네. 지금 김경일 파주시장도 이야기하는 게 기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건 정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네, 국감에서도 똑같이 발언을 했었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는 좀 근데 그 바뀔 조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얘기네요. 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